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관리번호 6번입니다. 수업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잊어버리겠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수업 시작해 볼게요. 오늘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이 영상 자료를 하나 보여줄 겁니다. 영상 자료를 볼 때 주의해야 될 점을 먼저 얘기를 해줄 건데, 이 영상 자료에서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학생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에 집중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 그럼 풀어볼게요. 네, 다 잘 보았죠? 우리 지금 영상에서 어떤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지금 고입 설명회 자리였어요. 그래서 발표자가 그 강연자가 나와가지고 설명을 쫙 해주고 있는데 학생들 반응이 어땠죠? 그렇죠. 관심이 없어 보였죠.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이 고입 설명회인데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어요? 저 중학교 생활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이거는 뭔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죠? 자, 이거는 선생님이 볼 때 학생이 이 듣는 사람들은 모두 중학교 3학년이었는데 중학교 생활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관심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저 관심이 적겠죠? 그리고 이 학생들에게 지금 필요한 내용일까요? 그렇죠? 딱히 필요하지도 않은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반응이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수업은 이것과 관련된 내용을 할 것인데 일단 학습 목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청중 분석의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청중의 관심과 요구를 고려하여 말하기를 준비할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자, 일단 청중 분석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청중 분석 방법이 무엇일까요? 저 말 그대로 청중을 분석하는 방법이겠죠. 자, 청중이 어떤 상태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지, 어떤 내용을 얻고 싶어 하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방법이 바로 청중 분석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선생님이 말했듯이 청중의 관심과 요구를 분석해야 하는데 이 청중의 요구를 분석하는 것이 왜 필요한가를 일단 먼저 아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교과서에 자료 1번이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 1번을 우리 지금 짝꿍끼리 앉아있죠? 짝과 함께 읽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지금 일단 읽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읽어보았죠? 이 정한이와 소명이가 함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한이가 얘기하기를 소명아 내 고민 좀 들어줄래? 소개하는 말하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소명이가 어떤 제안을 하죠? 그래서 청중 분석을 해봐라 라고 제안을 하죠. 그럼 청중 분석을 할 때 이걸 함으로써 정한이가 어떻게 되겠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뭘까요? 어떤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발표 내용의 수준과 방향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되겠구나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청중 분석을 왜 해야 하냐? 발표 내용을 정할 때 도움이 되기 때문인데요. 발표 내용을 얼마나 어렵게 하고 쉽게 해야 하는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설정을 해야 하는가를 결정할 때 청중 분석이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소명이가 이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저런 것들을 분석해서 발표하면 청중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될 거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반영해서 발표 내용을 짜면은 그 발표를 들을 때 청중들이, 듣는 사람들이 더 이해가 잘 되고 내용에 공감할 수 있게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중 분석을 하는 이유는 발표 내용을 좀 더 세밀하게 잘 짤 수 있고, 그리고 그런 발표 내용을 가지고 발표를 할 때 청중들이 더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청중 분석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청중 분석을 할 때 어떤 것을 분석해야 할까를 또 자료 1에서 볼 수 있는데, 혹시 여러분 기억나나요? 어떤 것을 얘기하고 있죠? 맞아요. 일단 처음에 소명이가 아까 얘기했던 관심, 그리고 무엇을 원하는지 알면 발표 준비를 할 때 유용하다라고 했는데, 그것의 구체적인 예를 소명이가 그 바로 밑에서 다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뭐가 있었죠? 맞아요. 인원, 또 저 나이, 청중이 몇 살이나 되는가, 또 성별, 남자가 많은가, 여자가 많은가, 아니면 반반 섞여 있는가, 또 그렇죠. 청중의 관심사, 어떤 내용에 관심 있고 흥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또 기대와 요구, 청중이 이 발표를 통해서 얻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또 알아야 하고, 또 그렇지, 입장이 있습니다. 자, 이 인원과 성별과 나이는 청중의 일반적인 특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우리가 이 연단에 서서 딱 봤을 때 어떻게 청중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일반적인 특성이 인원, 나이, 성별 등이 있고요. 이 관심사, 기대, 요구, 입장은 우리가 발표를 준비할 때 미리 세밀하게 분석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 청중의 관심사, 아까 동기유발에서 봤던 별로 관심 없는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면 청중이 어떻겠어요? 그렇죠. 별로 재미가 없어 하겠죠. 그래서 청중이 집중하지 못한다. 그래서 관심사를 고려해야 하고, 또 기대와 요구. 기대와 요구도 아까 동기유발 그 자료에서 봤듯이 청중이 원하는 자료, 원하는 내용을 말을 해야 된다. 그래서 청중 분석할 때 기대와 요구를 고려해야 하고, 입장은 무엇이냐? 입장은 어떤 내용을 얘기하는 걸까요? 혹시 그냥 발표해볼 사람 있나요? 이건 좀 어렵죠.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발표를 할 건데 우리 학교 매일 파티를 했으면 좋겠다. 파티를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으로 발표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학생들은 어떻겠어요? 여러분 어때요? 매일 파티 하고 싶어요? 오, 하고 싶죠. 그러면은 이 매일 파티를 하고 싶다는 거에 대해서 찬성하는 게 청중의 입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득하는 발표를 할 때는 청중이 이 내가 말할 주제에 대해서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 또는 중립적인가, 이런 청중의 입장을 고려해서 발표 내용을 구성을 해야 더 효과적으로 말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들 이해하셨나요? 네, 괜찮죠? 자, 그러면은 이제 모든별로 학습 활동을 하기 전에 자료 2번을 보고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볼게요. 자, 아까 자료 1에서 정한이랑 소명이가 얘기를 한 걸 가지고 정한이가 말하기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자, 가를 볼 때, 자, 가에서는 정한이가 어떤 분석 내용을, 어떤 내용을 분석했죠? 맞아요. 아이들이 큰 관심을 보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이들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이 관심사에 대해서 분석을 한 걸로 보여요. 그럼 나에서도 한번 찾아볼까요? 저 나에서는 친구들에게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 용어를 쉽게 풀어서 말해야겠다. 그러니까 청중의 나이와 관련되는 수준, 그러니까 청중이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가, 조금 어려운가 이런 것들을 분석한 것 같죠. 다에서는 무엇을 분석했을까요? 저 호기심을 자극해야 한다. 호기심을 자극해야 한다는 좀 복합적으로 들어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청중의 관심에 관해서 분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청중 분석할 때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내용에 어떻게 넣어야 하는지를 살펴봤는데,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한 것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말하기 준비를 해볼 거예요.
자, 자료 3번에 보면은 여기에 청중의 특성과 주요 관심사 그리고 기대와 요구가 적혀 있을 거예요. 다들 확인하셨죠? 자, 모둠별로 활동을 할 건데, 자, 이 주요 관심사가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어요. 개인, 급식, 교육관계, 진로, 반려동물. 그리고 이것에 청중의 기대와 요구가 하나씩 연결이 돼 있습니다. 다들 확인하셨나요? 네, 확인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모둠별로 주요 관심사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거기에 연결된 청중의 기대와 요구에 맞춰서 발표 주제 그리고 발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면 되는데요. 우리 다들 태블릿 PC 가지고 있죠. 그걸로 자유롭게 웹서핑을 하거나 자료를 서치해서 이렇게 내용을 만들어 봅시다. 발표를 준비해 볼 건데 모둠별로 활동을 할 거고요. 20분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세요. 네, 자, 잘하고 있죠? 혹시 아직 안 된 모둠 있나요? 네, 다 한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다 같이 모둠별로 어떤 내용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모둠에서 먼저 발표를 해볼게요. 자, 1모둠에서는 어떤 관심사를 골랐죠? 게임에 대해서 골랐어요. 그러면은 게임에 대해서 어떤 기대와 요구가 있었는지 이제 친구들에게 한번 읽어줄게요. 그렇습니다. 게임 중독 문제 개선을 기대하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해야 된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주제는 어떻게 설정했어요? 네, 청소년 게임 중독에서 벗어나자라는 내용에 대해 발표를 하겠어요. 주제는 아주 잘 정했습니다. 그럼 내용에 대해서도 혹시 얘기를 했나요? 이 게임 중독 문제가 심각하다. 심각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이것을 게임 중독을 개선하기 위해 어떤 실천 방안을 할지 시간을 정해서 한다. 또 이것까지밖에 아직 생각을 못했군요. 그리고 뭐 기타 다른 자료들도 혹시 준비한 게 있나요? 그냥 말로만 해도 될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청중의 특성을 한번 같이 볼게요. 청중은 인원이 300명이에요. 그리고 나이는 중학교 3학년, 동갑이죠. 그리고 성별은 남자 156명, 여자 143명. 그냥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기타, 사진, 영상, 통계 자료 등에 익숙하다. 그러니까 이런 시각 자료들을 좀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자료들을 조금 더 추가하고 이 실천 방안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몇 가지 더 준비를 하면은 완벽한 좋은 발표 내용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